내 신발 아닌 신발을 신은 것 같은 어쩌면 그거를 자기가 우선에 느낄 것이고 이게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 그 아주 귀중한 자산 중에 하나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에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의미 이건 아마 개인차가 다 있을 겁니다만 내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또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게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진짜 뭐 집이 굉장히 어렵고 굉장히 어려운데 사람들이 날 가난하게 보는 게 싫어가지고 뭐 카드빚을 써가지고 명품을 살 수 있잖아요. 뭐 이런 행동과 그냥 부자들이 명품을 그냥 사서 입을 수 있잖아요. 돈이 있으니까. 네, 돈이 있으니까. 네. 근데 이게 어쨌든 명품을 입은 모습은 똑같을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뭔가 행동들에도 차이가 나는 게 있는 건가요? 어떻게 달라지게 되나요, 이게? 그러니까 열등감으로 인해서 네. 무리하게 명품을 비싼 산. 명품 백을 드는 네. 사람과 네. 진짜 내가 그냥 돈이 있어서 이 가방이 좋아서 산 거야. 네. 제가 볼 때는 많은 경우에 진짜 자기가 그 돈이 있어서 네. 핸드백을 사는 사람은 이게 삶의 일부라고요. 그렇죠? 핸드백뿐만이 아니고 차도 아마 그쵸. 비싼 걸걸요? 집도 좋은 데 있을걸요? 그쵸. 그러니 그게 하나의 아주 자연스러운 그 사람이 딱 들면 어떻게 보면 이렇게 딱 뭐랄까 살짝 달라붙는다 그럴까요? 그냥 자연스러운 이 사람의 삶의 일부이라고 아마 옆에서 보시는 분들이 그렇게 느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왜냐하면 그게 그냥 하나의 자연스러운 것이니까. 그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무리해서 내가 허풍 뜨려고 이제 보여주려고 카드 빚을 긁어가지고 지금 카드를 긁어서 샀어요. 빚을 내서. 자, 그러면 물론 어느 정도는 이제 그 뭐랄까 이걸 이제 자연스럽게 하려고 노력은 할 수 있겠죠.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이 저는 평안할까? 지금 이제 카드빚을 갚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 데서 오는 내 신발 아닌 신발을 신은 것 같은 어쩌면 그거를 자기가 우선에 느낄 것이고 자기가 그걸 느끼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돼서 100%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많은 경우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같은 느낌을 아마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부자연스러워. 그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니까 그 부자연스러움이라는 게 이제 허풍이나 이제 자신의 컴플렉스를 감추려고 명품백을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막 자랑하려고 할 것 같아요. 일상이고 자연스러운 사람들은 내가 뭐 이게 특별한 게 아니니까 굳이 내세우지 않고 자랑하지 않을 텐데 단점을 덮으려고 어쨌거나 소비를 하거나 뭘 하는 사람들은 내가 덮었다는 거를 막 알리기 위해서 보여주려고 노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히려 네. 그래서 부자연스러운 거죠. 거기서 부자연스러움이 그렇죠.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그게 하나의 이유인 거죠. 네. 네, 그러니까 그거를 오히려 예를 들어서 핸드백을 드는 사람 보통 이 핸드백이 아주 자연스럽고 네. 내가 보통 드는 핸드백 중에 하나다. 그러면 아무리 비싸도 그냥 들고 다녀요. 그쵸. 그런데 그렇지 않고 열등감에 의해서 조금 무리하게 네. 빚을 내서 산 사람은 이거를 다른 사람이 봐줘야 되기 때문에 그쵸. 이거를 알아줘야 되기 때문에 뭔가가 부자연스럽고 어색하고 네. 왜 저러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죠. 왜냐하면 내 신발이 아닌 자연스러운 내 신발이 아닌 신발을 신었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것까지 숨길 수는 없군요. 그런 숨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거의 열등감 컴플렉스 심할 경우에 어떤 부작용들이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부작용이 지금 우리가 좀 얘기를 했지만 이게 굉장히 심하다라고 하면 그 다른 사람을 똑같이 되려는 아니면 나보다 더 나은 사람을 이겨야 된다는 그런 어떤 콤플렉스 때문에 그러한 어떤 비정상적인 성취욕이라 그럴까 앞서야겠다는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귀중한 자산 중에 하나인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엉뚱한 데에 낭비를 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런 열등감 컴플렉스가 심하면 우리가 공부하는 것, 학업이나 아니면 뭐 일하는 데서도 직장에서도 그렇고 모든 면에서 완벽을 막 추구하면서 나 자신을 막 심하게 이렇게 몰아가는 그런 또 완벽주의자라는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고요. 뿐만 아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반대로 이 컴플렉스가 너무 심하면 자신감이 너무 없어지면서 오히려 사람을 피하는 그런 어떤 그 뭐랄까 대인
기피증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대인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그 스트레스와 그 불안감과 어떤 경우는 또 우울증으로까지도 이렇게 연결이 될 수가 있고요. 아주 심한 경우는 어쩌면 약물이나 아니면 알코올 의존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약물이나 알코올 의존은 이게 이제 내가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열등감을 덮을 수 없으니까 회피나 도피하는 건가요? 제가 약물과 그 알코올을 해본 적이 제가 뭐 경험이 없는 경우라서 제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제 그거는 도피라는 지금 말씀을 잘 해주셨는데 그것을 우선 escape 우선에는 거기서 지금 너무 이게 힘이 들다 보니까 거기를 잠시 떠나 있으려고 하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두 번에 거치는 게 아니고 한 번 시작하면 더 강한 그런 어떤 그 뭐라 그럴까 그 환각자라 그럴까 그것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의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코홀릭이 나오는 것이고 중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거는 혼자서 그러면 해결하기가 힘이 들게 돼서 이거는 전문가의 중독을 특별히 이렇게 다루시는 분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이 결국에는 내가 남들보다 상대보다 좀 낫고 싶다, 더 우월하고 싶다라는 그 심리가 있는 거잖아요. 또 이제 뭐 우리나라 뭐 많이 하는 얘기지만 뭐 1등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세상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고 뭐 1등만 보는 세상 뭐 2, 3등은 잊혀지고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꼭 1등 하지 않아도 내가 남을 이기지 않더라도 내 삶이 이 삶이 좀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면 그 삶의 의미 이건 아마 개인차가 다 있을 겁니다만 내 삶의 진짜 의미가 무엇이냐 또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아마 사람마다 좀 차이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경쟁심이 아주 강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삶의 모든 면에 있어서 이제 우위를 차지하고 또 거기에서 오는 성취감이 또 중요하고 그거가 나의 삶의 그 어떤 그 뭐라 그럴까요? 그 의미고 거기서 그 굉장히 중요한 삶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남을 이겨야지만 삶의 의미가 이제 생기는 것이겠죠. 그러나 그 삶의 그 의미가 그 외부적인 것들이나 아니면 타인이 이제 그러니까 보여지는 것이라 그럴까요? 타인들과의 경쟁에서 이기는 것에 그거가 큰 그런 어떤 그 파트를 차지하지 않고 연연하지 않고 내 스스로가 그 정한 어떤 내면 안에서 그 우러나온 나만의 어떤 삶의 의미 그게 크든 작든 그것을 가지고 있다면 남을 이기지 못해도 물론 이기면 다 해피하겠죠. 어느 사람이나 그러나 그런 어떤 나만의 어떤 그런 안에 그 내면적인 어떤 삶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남을 이기지 못해도 그 있는 그대로 내 삶은 충분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혹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